안녕하세요. 오늘도 서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40대 중반의 여성이에요. 저한테는 초등학교에 다니는 딸이 있고 저는 그 딸을 혼자 키우고 있는 싱글맘이에요. 남편과는 아이가 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이혼했어요. 아이까지 있는데 왜 이혼을 한 건지 좀 참고 살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해서는 이혼을 하는 게 낫겠다고 판단을 하게 됐어요. 제가 그렇게 생각하게 된 건 남편이 지나치게 시댁만 챙기고 저와 아이까지도 시댁을 위해 희생해야 한다고 강요했기 때문이에요. 솔직히 남편과 연애를 할 때에는 그 정도인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그저 남편이 자기 가족을 엄청 챙기는 사람이라고 여겼죠. 그렇게 자상하고 식구 챙기기를 우선하는 남자라면 결혼해서 나랑 자식한테도 그러겠구나 하고 생각했었어요. 하지만 결혼하고 시간이 갈수록 제 생각이 틀렸다는 것만 점점 드러나게 됐어요. 시부모님은 꽤 큰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었고 시누이는 거기서 매니저로 일을 하고 있었어요. 남편은 저와 같은 회사를 다니다가 저랑 사내 연애를 하게 된 거였고요. 시부모님은 아들은 크면 여자 말이나 듣고 결혼하면 안부 전화도 제대로 안 한다며 무조건 딸이 최고라고 하는 분들이에요. 나이 드신 분들이 아들만 챙기는 걸 많이 봤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좀 신기하기도 했어요. 근데 정혁 씨는 웬만한 딸 못지않게 부모님 챙기는 거 아니야? 나는 우리 엄마 아빠한테 그렇게까지 안 해. 아무래도 정혁 씨한테 더 잘해줘야 될 것 같은데? 라고 제가 농담처럼 말해도 남편은 웃지도 않고 이렇게 말하곤 했어요. 아니야, 내가 잘해야지. 아들이 돼서 더 잘해야 되는데. 안 그러면 부모님이 섭섭해 하실 거야. 저는 그런 남편이 이해가 잘 안 됐는데 남편이 하는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아주 어릴 때부터 그런 식으로 교육을 받았더라고요. 그러니 남편은 그게 머릿속에 박혀서 자기가 아무리 잘하고 있어도 잘한다고 생각하지 못했고 어떻게든 인정받으려 아등바등했어요. 저는 그런 남편이 안쓰럽고 딱하기까지 해서 길을 살려주려고 더 잘해주려고 노력했어요. 그래도 시댁에 가면 눈에 보이게 차별하는 시부모님은 저도 견디기 힘들었어요. 아, 우리 정원이 이번에 차 바꿔줘야 되는데 일하느라 좀 힘들어. 너도 네 시누이 잘 보살펴야 된다. 우리는 아들, 딸 그런 거 상관 안 해. 일단 첫째가 잘 돼야 모든 게 잘 되거든. 네가 복 받고 싶으면 신우한테 잘해라. 시어머니가 아무렇지 않게 저렇게 말한들 저한테는 통할 리가 없었어요. 아들, 딸은 구별 안 한다면서 첫째니까 무조건 더 잘 돼야 집안이 잘 되고 우리도 복을 받는다니. 그런 말은 좀 아니잖아요. 하지만 남편은 하도 어릴 때부터 그렇게 자라서인지 늘 부모님과 시누이 말이라면 설설 키고 잘하려고 애를 썼어요. 사람이 너무 저자세로 나오면 무시한다는 말 있잖아요. 그게 부모 자식 간이라도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남편은 시댁에 하나뿐인 아들인데도 늘 무시당하기 일쑤였고 덩달아 저까지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았어요. 거기다 저희 친정이 지방에서 농장을 한다고 시댁에서는 결혼할 때부터 저를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이런저런 이유가 겹쳐서 저 역시 거의 일꾼처럼 대했어요. 너 이번 주말 우리 집에서 네 시아버지 모임 있는 거 기억은 하고 있니? 알고 있으면 미리 음식할 거 주문도 해놓고 몇 시에 오겠다 얘기는 해야 되지 않겠어? 우리 보고 네가 언제 오는지 마냥 기다리라는 소리야? 이런 식으로 툭 하면 트집을 잡았고 제가 돈 들여서 음식 재료며 과일에 술, 음료수까지 다 사고 아침부터 가서 뼈 빠지게 일을 해도 저는 시부모님 지인들한테 며느리라고 제대로 소개해주는 적도 없었어요. 그런데 정말 웃긴 건 이럴 때 남편의 태도였어요. 저는 남편도 똑같이 부당한 대접을 받으니 저를 이해하고 위로라도 해줄 줄 알았죠. 하지만 남편은 이럴 때에는 마치 자기도 시댁과 한 몸인 것처럼 저를 무시하는 말을 서슴지 않았어요. 미정아, 니네 집 별 볼 일 없는 거 사실이잖아. 엄마가 틀릴 만한 것도 아닌데 뭘 그렇게 섭섭하다고 그래.
너 같으면 시골에서 손바닥만한 채소밭 가꾸시는 사돈 친구들한테 얘기하고 싶겠어? 그런 것까지 뭐라고 하지 좀 마. 그래? 정혁 씨는 어떻게 그렇게 부끄러운 집 딸인 나랑 결혼했어? 더 나은 집 딸하고 결혼했으면 그래도 지금보다는 부모님한테 인정받았을 텐데? 왜? 그런 집 딸은 사귈 자신 없었나 보지? 지금 나한테 빈정대는 거야? 우리 부모님 때문에 기분 나쁘다고 나한테 이러는 거냐고. 정혁 씨야말로 우리 집이랑 나까지 우습게 보는 게 어이없어. 내가 틀린 말 한 것도 아닌데 왜 발끈해? 나보고는 발끈하지 말라면서 정혁 씨는 왜 그러냐고. 이런 식의 다툼이 큰 싸움으로 번지기도 했고 저와 남편의 사이도 점점 불편해져 갔어요. 한 번은 친정에서 채소들을 특상품으로만 시댁에 보낸 적이 있었어요. 그걸 받은 시어머니는 득달같이 저한테 전화를 했더군요. 니네 집에서 채소들을 잔뜩 보내왔는데 이거 누가 다 먹어? 이렇게 대책 없이 많이 보내기만 하면 무조건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셨나 봐. 하여간 사돈어른들 생각 없으신 건 알아줘야겠다. 그리고 우리 정은이네는 안 받았다고 하는데 사돈 양반들은 왜 우리 정은이 챙기는 걸 매번 까먹으시는 거니? 혹시 치매 진단 이런 거 받으신 건 아니지? 어머니, 그건 아니죠. 어머니한테 보내면 형님 댁에도 보낼 거라고 생각하셨겠죠. 이렇게 남의 손 두 번 가게 하는 게 무슨 선물이야. 이런 건 도리가 아니지. 그리고 이런 푸성기 좀 그만 보내시라고 네가 잘 말씀드려. 우리는 아무 데서나 나오는 거 안 먹어. 다 땡땡백화점 식품관에서만 사온다고. 저희 채소도 좋은 데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품질이나 맛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해봐라. 니네 부모님이 뭘 안다고 대단한 채소를 키우겠어? 아무튼 됐으니까 다음부터는 보내지 말라고 전해라. 채소를 많이 준 것도 불만이고 신우한테는 안 보낸 것도 불만인 건 그래도 참을 수 있었는데 멀쩡한 부모님한테 치매라니 이건 너무 선을 넘은 것 같더라고요. 저는 화가 머리끝까지 났지만 최대한 꾹 눌러 참으며 말했어요. 못 드시겠으면 저 주세요, 어머니. 제가 가지러 갈게요. 그리고 형님도 어머니가 그렇게 못 믿으시는 채소 어떻게 드시겠어요? 그냥 저 다 주세요. 먹든지 버리든지 알아서 할게요. 호모? 너 지금 기분 나쁘다고 시위하는 거니? 아무리 저희 친정이 어머니 눈에 안 찬다고 해도 멀쩡히 건강하신 분들한테 치매냐는 말씀을 하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 그런 말씀 들으면서까지 선물 보내실 만큼 아쉬운 분들 아니세요. 솔직히 어머니도 저희 부모님이랑 나이대 같은데 아무리 상대가 마음에 안 들어도 어머님한테 치매라고 말하면 어머니는 기분 어떠시겠어요? 제가 지금 가지러 갈 테니 그대로 그냥 주세요. 제가 평소와 달리 워낙 강하게 나오니 시어머니는 더 이상 말을 못했고 저는 바로 시댁으로 가서 채소를 가져왔어요. 그런데도 남편은 오히려 저를 몰아세우더라고요. 아니, 엄마가 지나가는 말로 한 걸 뭐 그렇게 곤두세우고 그래? 엄마가 얼마나 무안했겠어. 미정이 너는 가만 보면 니네 부모님밖에 안중에 없더라. 그게 정혁 씨가 할 소리는 아니지. 자기네 식구밖에 보이는 거 없어서 자기 아들 병원 가는 것도 내팽개친 게 누군데 그래? 제가 소리를 빽 지르자 남편의 눈동자는 갈 길을 잃은 것처럼 방황했어요. 그도 그럴 게 바로 전주에 남편은 시누이네가 주말 여행을 간다고 그 집 운전사 노릇을 하느라 정작 아들이 갑자기 밤에 열이 나서 응급실에 갈 때에는 옆에 있지도 않았거든요. 그런데 시누이 아들이 달리다가 넘어져서 무릎이 까졌다고 호들갑을 떨며 걔를 데리고 종합병원 응급실에 가서 엑스레이까지 찍는다고 연락도 되지 않았어요. 게다가 그 병원비까지 지가 다 지불했고요. 저는 아이가 갑자기 고열이 나서 어쩔 줄 몰라 발을 동동 구르고 난리가 났었는데 말이죠. 이러니 저는 남편을 안타깝게 생각했던 마음조차 사라졌고 이 사람이 나랑 우리 아이를 뭐라고 생각하는지 이 집의 가장은 맞는지 갈수록 불신만 커져갔어요. 부모한테도 누나한테도 아무리 잘하고 자기 돈 다 갖다 바쳐도 찬밥 신세 면하지 못했던 그 사람이 딱하고 안 돼서서 어릴 때부터 아주 단단히 세뇌가 돼서 뭐든 그들에게 맞춰주려고만 하는 그 사람을 나라도 잘해줘야지 했었는데 오히려 자기가 자기 식구들 부모가 지한테 하듯 하는 걸 보니
제 마음이 떠나는 건 인지상정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다가 정말 기가 막힌 사건이 터지게 됐어요. 신우의 생일을 하루 앞둔 날이었는데 친정엄마가 갑자기 응급실에 실려갔다는 거였어요. 위궤양 때문에 천공이 생긴 게 원인이 돼서 복막염으로 번져서 수술에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엄마가 잘못되실까봐 정신을 간신히 붙잡고 남편한테 바로 가보겠다고 했어요. 엄마 지금 수술 들어가신대. 지금 터미널에 막차 있다니까 그거 타고 갈게. 당신은 언제 올래? 내일 형님 생일 끝나고 올래? 무슨 소리야. 이 밤에 어딜 간다고 그래? 내일 우리 누나 생일은 어쩌고? 당신 없으면 일 누가 하냔 말이야. 이제 와서 급하게 사람 구하기도 힘들 텐데 이런 식으로 했다가 엄마랑 누나 기분 상하면 어쩌려고 그래? 아니 지금 어머니랑 형님 기분 상하는 게 문제가 아니잖아. 엄마가 복막염으로 수술 들어가셨다니까? 그럼 수술하고 입원하시겠네. 돌아가신 것도 아닌데 뭔 호들갑이야. 원래 맨날 첫날 밭에 나가 일하던 사람들은 건강하다니까. 장모님 감기도 잘 안 걸리시는 분인데 뭔 걱정이야. 수술 잘 받고 나오시면 그때 가봐도 늦지 않잖아. 야, 넌 그게 네 장모한테 할 소리니? 네 엄마가 실려갔대도 이렇게 말할 수 있어? 조카 무릎 까진 것 때문에 5만 호들갑다며 엑스레이까지 찍게 하고 그 돈까지 전부 다 네가 낸 호구야. 그게 네 입에서 나올 말이냐고. 뭐? 야, 너 호구? 와, 이제 막 나가자는 건가? 이런 식으로 천박한 인성이 본색을 드러내는 거네. 역시 엄마 말이 맞았어. 천하게 반일이나 하던 거 어디 안 갈 거라고 했는데. 그럼 그렇게 잘난 이네 식구는 네가 알아서 챙겨. 네가 내일 가서 일을 하든지 알아서 하라고. 나는 천박해서 더는 니네 집 가서 일 못하겠으니까 가서 우리 엄마 챙겨야겠다. 알았냐? 저는 그동안 참고 참았던 울분을 다 터뜨리고는 자고 있던 아들까지 깨워서 짐을 대충 챙겨 집을 나왔어요. 고속버스를 타고 친정 식구들이 있는 병원으로 향하는 내내 서름과 분노가 복받쳐서 아들을 무릎에 눕히고 재우면서 계속 눈물을 흘렸네요. 제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엄마는 수술이 끝나 병실로 옮겨져 주무시고 계셨어요. 참만 다행으로 수술은 잘 됐다고 하네. 조금만 늦었어도 더 큰일 났을 텐데 그래도 때 맞춰 왔다고 의사가 그러더라. 너 이 시간에 안 왔어도 됐는데 아빠가 괜히 전화했나 보다. 그런 말이 어딨어. 전화 잘했어 아빠. 엄마 그렇게 급하게 수술 들어가신다는데 당연히 와봐야지. 저는 아이를 친정에 데려다 놓고 다시 병원으로 와서 계속 엄마 옆에 있었고 엄마가 퇴원하실 때까지 친정과 병원을 왔다 갔다 하며 집안일도 챙기고 엄마 병간호를 했어요. 그때 제가 눈여겨본 게 있는데 아들 녀석이 집에서 있을 때보다 훨씬 편하고 즐거워 보였다는 거였어요. 물론 외할머니가 아프시다니 어린 마음에도 시끄럽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알았는지 병원에 와서는 조용히 있었지만 친정에서는 외할아버지, 외삼촌, 외숙모 사랑을 받으며 신이 나서 종종거리며 다니는 게 집에서 늘 아빠가 무슨 말만 하면 고개 숙이던 것과 너무 다르더라고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과연 내가 이대로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지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남편은 엄마가 퇴원하고 나서야 뒤늦게 쭈뼛거리며 나타나서 건강하시라고 인사를 하더니 저보고 얼른 올라가자고 재촉을 하더군요. 마음 같아서는 확 친정에 눌러 앉고 싶었지만 그랬다가는 이제 막 몸이 회복되기 시작하시는 엄마도 걱정하실 것 같았고 친정 식구들한테도 폐가 될까봐 정말 억지로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얼마 안 가서 남편과 시댁한테 완전히 뒤통수 맞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항상 저와 아들한테 싸늘하기만 했던 시댁 식구들이 웬일로 저희 전부 저녁 초대를 하더니 극진히 대접하더라고요. 게다가 단 한 번도 우리 아들 용돈 줘본 적 없던 시아버지가 준서야 라고 이름까지 부르며 용돈에 장난감하고 책 선물까지 주는데 이게 꿈인가 싶어 얼떨떨 하더라고요. 오늘 무슨 날인가요? 갑자기 저희한테 너무 잘해주시니 뭐라고 해야 좋을지 모르겠네요. 올케는 무슨 그런 말을 해. 우리가 너무 바쁘니까 그랬던 거지. 누가 들으면 우리가 올케네 홀대라도 한 줄 알겠네. 사실 홀대한 게 맞는데 언제 그랬냐는 듯 시치면까지 떼며
우리한테 하하호호 얼굴 보며 웃어주니 무슨 도깨비 장난 같았어요. 그리고 저는 시댁 사람들이 왜 그랬는지 일주일도 안 돼서 알게 됐죠. 시댁 레스토랑 운영이 어려워져서 자금을 빌리는 것도 힘들어지니까 남편이 저희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시부모님한테 줬던 거였어요. 그것도 1년 전에요. 저는 정말 전혀 모르고 있는 일이었어요. 거기에 더해 남편은 정말 천청병력 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누나가 그 돈 관리를 했는데 아무래도 갚기 힘든가 봐. 그래서 이 집 팔아서 대출금 갚고 남은 걸로 조그만 월세 얻으려고 해. 그럴 돈은 되더라.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해? 나 모르게 이 집 담보로 대출 받아 전부 바치고 그 돈도 못 갚겠다고 해서 대출 갚으려고 이 집을 팔았다고? 대출금 어차피 당신이 매달 갖고 있었으면 그렇게 해도 될 텐데 왜 그런 일을 벌인 거야? 제가 꼬치꼬치 캐물으니 남편이 실토하는데 저는 정말 혈압이 올라 쓰러질 뻔했어요. 신우이 남편이 실직을 해서 몇 개월째 백수인데 신우는 더 큰 아파트로 이사간다고 계약을 했다는 거였어요. 아니, 자기가 일하는 부모님 레스토랑도 힘들고 남편도 백수가 돼서 언제 재취업될지 모르는 마당에 더 큰 아파트로 이사를 간다니. 그것도 정신 나간 거지만 그 돈을 대주겠다고 아파트까지 판 남편은 더 미친 것 같았어요. 여기 파니까 누나 돈 딱 빌려주고 우리 월세 보증금 되더라고. 그래도 그동안 이 아파트가 오르긴 했네. 당신, 나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데 우리를 뭐라고 생각해? 앞으로 우리 준서 돈 들어갈 날만 있어. 그리고 애를 더 좋은 환경에서 키워야겠다는 생각 못 하는 거야? 애가 어린이집에서 월세 산다고 차별이라도 받으면 어떡하라고. 솔직히 이런 생각하면 나도 나쁜 사람이지만 현실에서 그런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듣고 보니까 우리 애만큼은 좋은 환경에서 잘 키우고 싶었어. 뭐 대단히 좋은 환경까지는 아니어도 여기서 계속 살면 남들만큼은 하고 살 수 있었는데 이게 뭐야? 왜 하루아침에 우리를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어? 월세가 그렇게 싫으면 장인어른한테 좀 도와달라고 해. 니네 부모님은 빚진 것도 없고 사업하느라 모험할 일도 없잖아. 이 인간아, 농사는 뭐 그냥 되는 건 줄 알아? 일은 네가 저지르고 왜 우리 부모님한테 책임지라는 거야?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소리를 빽 질렀어요. 제정신일 수가 없었죠. 남편은 그럼에도 오히려 저를 비난하고 친정 부모님까지 이기적인 사람으로 몰더라고요. 아니, 장인 장모님이 자기 딸내 어려울 때 도와주지도 않는 게 말이 되나? 우리 부모님은 돈 때문에 잠도 잘 못 주무실 텐데 당신 부모님은 그런 것도 아니면서 돈 한 푼 안 내놓으시면 안 되지. 이런 건 당신이 나서서 우리 시댁 좀 도와달라, 우리 집 좀 해달라,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어떻게 당신은 당신 친정만 챙겨? 우리는 당신 가족으로 생각도 안 하는 거지? 방귀 낀 놈이 성낸다고 하더니 딱 그 꼴이네. 그 말을 당신이 나한테 해? 진짜 양심 없구나. 그렇게 저희는 대판 싸웠고 며칠 동안 서로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오빠한테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오빠와 통화를 한 저는 정말 입을 다물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돈 문제는 잘 해결됐어? 매제가 전화와서 니네 갑자기 이사가게 됐는데 돈이 모자라는데 나한테 도와줄 수 없겠냐고 하도 사정사정해서 내가 엄마 아버지 모르게 그냥 1억 넣어줬어. 이제 다 잘 되고 있는 거지? 뭐라고? 1억을 그 사람한테 줬다고? 언제 그랬는데? 너 미정이 모르고 있었던 거야? 매제는 네가 미안해서 말 못하겠다고 했다던데. 그래서 네가 매제한테 얘기 좀 해달랬다고 그러더라고.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도 화를 참을 수가 없었는데 집에 온 남편은 제가 따지기도 전에 정말 개소리를 짓거리더라고요. 와, 당신도 그렇고 장인 장모님도 그렇고 지독하다, 지독해. 형님이 바로 1억 보내주는 거 보고 알았잖아. 돈이 그렇게 있으면서 여태까지 없는 척하고 살았다, 이거 아니야? 어쩌면 사람들이 그렇게 지독해? 당신은 더한 사람이고 말이야. 우리 부모님 정도 인격이 되니까 당신이나 당신 집안 참아준 건데 돈을 꽁꽁 꽁쳐놓고 입 딱 닫고 있었네. 와, 나 진짜 어이가 없어. 너 진짜 사고회로 이상하게 돌아간다. 김정혁 씨, 너무 어릴 때부터 찬밥덩이로 살다 보니 생각하는 것까지 삐뚤어진 거 진작에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나쁜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뭐가 어째? 우리 친정에서
돈 받아 먹은 것도 모자라서 감히 우리 부모님까지 모욕을 해? 너 두고 봐. 내가 어떻게 하는지. 하, 두고 보자는 사람 제일 안 무서운 건 아나 몰라? 네가 대체 뭘 어떻게 할 수 있는데? 그래, 그게 뭔지 나도 기대하고 있을게. 그 인간은 저한테는 막말을 퍼붓고 뒤로는 다시 친정 부모님한테 전화를 해서 우리 형편이 어려워졌다며 우는 소리를 했더라고요. 얘, 김서방 말이 다 사실이니? 니네 아파트도 팔고 월세 가게 생겨서 네 오빠가 1억 해줬다며. 그러지 말고 아빠가 세 주고 있는 아파트에 들어가지 그래. 니네 집에서 얼마 멀지도 않은 데라 이사하기도 쉬울 테고. 아빠가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데 아님 아파트 하나 사줄까? 엄마, 나 뭐 확인할 게 있는데 아파트 얘기 말고 혹시 그 사람한테 돈 보내준다고 한 거 있어? 당장 수중에 돈이 없다고 해서 네 아빠가 통장에 든 2억 보내시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왜? 그거 나한테 보내고 절대 그 사람 통장에 넣지 말라고 해.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할 테니까 일단은 그렇게 해줘. 그런데 남편은 아빠가 아파트를 해주실 거라는 얘기를 이미 시댁에까지 했고 그걸 들은 시어머니는 화색이 돌아서 저희 집까지 직접 찾아왔더라고요. 저는 전과 다르게 호들갑을 떨며 친한 척하는 시어머니를 덤덤하게 보기만 했어요. 야, 어떻게 사돈한테 그런 아파트가 있었대니? 그 아파트 들어가기 싫으면 아파트 사줄 수도 있다고 한 게 정말이야? 아니 어쩌면 그렇게 밭일을 하면서 돈을 잘 모으셨어?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어머니가 흘려들으셨나 봐요. 저희 친정 특수농작물 재배해서 땡땡 백화점보다 더 고급인 호텔로만 들어가고 웬만한 레스토랑에서는 사지도 못해요. 어머님 레스토랑은 웬만한 데라서 저희 부모님 농장에 주문 발주도 못 넣어봤을 것 같아서 민망하실까봐 거기까지는 말씀 안 드렸어요. 그러니까 잘 사는 동네에서 겉만 번지르르한 레스토랑 하다가 빚 만지는 사람들하고 다르게 그냥 밭일이 아니라 친환경에 최첨단 시스템으로 고급 특수작물만 기르시고 쓸데없는 사치 안 부리시니까 돈 모으신 거예요. 아무리 말씀드려도 귀에 들어오지도 않으셨죠? 뭐라고? 너 지금 뭐라고 했어? 내가 잠깐 딴 생각했나 봐. 제대로 못 들었네? 별로 중요한 말은 아니지? 시어머니는 자기가 생각해도 민망한지 얼굴이 빨개져서는 되도 않는 변명을 해대더군요. 그래서 말이야, 정혁이가 우리 정은이네 가려고 한 아파트보다 사돈 어르신이 해주신다는 아파트가 더 좋다고 거기로 가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지금 우리 정은이 신나서 이사 준비하고 있지 않니? 아, 네가 아주 이제야 신우 대접하는데 한몫하는구나 싶어서 어찌나 대견한지 모르겠다. 이사 준비를 하세요? 저희 아빠가 해주신다는 그 아파트로요? 아, 그랬군요. 그게 언제인데요? 저는 신우가 이사를 하겠다는 날짜를 알아낸 후에 말없이 혼자 이혼 소송 준비를 했어요. 물론 남편한테도 말하지 않았죠. 괘씸한 그 인간은 부모님이 저를 생각해서 주시려고 한 아파트까지 지네 집에 주려고 저한테 한마디 상의도 안 했으니까요. 시어머니가 다녀간 걸 모르는 남편은 그 후에도 저한테 아파트에 대해 이런 방구 꺼내지 않더라고요. 거기에 더해 아빠가 돈 보내주기로 한 것도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은 자기한테 돈이 안 들어오자 퇴근하고 집에 와서 똥 마려운 강아지처럼 거실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핸드폰을 들고 방으로 들어가더군요. 저는 재빨리 뒤쫓아가서 남편이 통화 버튼을 누른 핸드폰을 낚아채서 확인해 봤어요. 아니나 다를까 아빠한테 전화를 걸고 있더라고요. 왜 이래? 전화 내놔. 너 우리 아빠한테 돈 달라고 할 거잖아.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냥 안부 전화야. 네가 언제부터 우리 부모님한테 안부 전화를 했다고 그래. 네가 받기로 한 2억 내 통장에 있어. 그러니까 그 돈 어떻게 받아내겠다는 생각 안 하는 게 좋을 거야. 뭐라고? 야, 그 돈은 아버님이 나한테 주시기로 한 거잖아. 아버님 좋아하시네. 누구 보고 감히 아버님 소리를 해? 우리 아빠가 어떻게 네 아버님이야? 언제는 이기적이고 지독하다더니 아버님? 너 진짜 양심 팔아먹었구나. 야, 잔말 말고 얼른 그 돈 나한테 입금해. 내놓으라고. 왜? 그 돈 또 니네 엄마 아빠한테 갖다 바치고 인간 대접 받아보고 싶어서 그래? 꿈 깨. 네가 그럴수록 니네 부모나 누나는 널 호구로만 알 거야.
나도 지금까지 호구로 살면서 깨달은 건데 넌 왜 모르니? 하긴 그걸 모르니 지 처자식 내팽개치고 지네 부모님하고 누나한테만 설설 기느라 아주 영혼까지 갖다 바치지. 미안한데 이제 나는 그 호구짓에서 빼줘. 우리 준서도. 뭐?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얼른 아버님이 보낸 돈이나 내놓으라니까. 너 나랑 이혼할 건데 어디다 대고 돈을 내놓으라는 거야? 뭐? 이혼? 그게 무슨 소리야? 그래, 이혼. 너랑 이혼한다고. 그러자 남편은 웃음을 터뜨리더니 저를 비웃더라고요. 그래, 어디 해봐 이혼. 누가 해준대? 네가 이혼할 거면 벌써 했겠지. 이제 와서 용기도 없는 주제에 무슨 이혼 타령을 하고 있어. 그러면 내가 겁먹을 것 같아? 더 이상 가짜는 소리 하지 말고 내일 오전에 은행 가서 나한테 그 돈 전부 보내. 말이 안 통하니 저는 행동으로 보여줘야겠다 싶었고, 그날 저는 짐을 싸서 아들과 함께 아빠가 주신다고 한 아파트로 들어가 버렸어요. 원래는 신우가 짐을 싸서 오기로 한 날 들어가려고 했는데 더는 참을 수 없어서 먼저 저질러 버린 거죠. 그런데도 남편은 제가 홧김에 해보는 거라고 생각했는지 한 사흘 정도는 저를 찾지도 않고 잠잠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혼 소송 서류가 도착하고 나서야 저한테 전화를 하고 난리 났더군요. 야, 미정아, 너 진짜 1억이야? 이혼 소송이라니. 너 그냥 나 겁주려고 일하는 거지? 그런 거 맞지? 내가 밥 먹고 할 일 없니? 그런 걸로 장난을 치게? 나 진짜로 너랑 이혼할 거야. 니네 식구들은 정말 웃긴 게 사람이 말을 하면 왜 고지고대로 믿지를 않는 거야? 그것도 다 나를 하찮게 보니까 그러는 거겠지? 얼마나 사람을 우습게 봤으면 내가 아버지가 특수장모를 하셔서 백화점도 아무데나 안 준다는 말도 제대로 안 듣고 이혼한다는 말도 장난인 줄 알까? 나는 대체 그렇게 나를 무시하는 너라는 인간하고 왜 살았던 걸까? 지 자식도 무시해서 기 다 죽인 인간을 뭐가 좋다고 지금까지 참았나 몰라. 그런데 네가 나 정신 번쩍 나게 해줬어. 우리가 살던 아파트 그거 공동명의임에도 네가 멋대로 내 도장의 위임장까지 위조해서 니네 집에 퍼주고, 그것도 모자라서 누나 이사까지 우리 아빠가 해주는 아파트로 가게 만들어? 그걸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니네 부모나 평생 네 부모랑 누나한테 인간 취급도 못 받으면서 돈만 갖다 바치는 너나 진짜 답 없기는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너도 변호사 선임해서 재판할 준비나 해. 나는 정신적 피해 보상까지 다 받아낼 거니까 각오 단단히 하라고. 그러자 몇 시간 안 돼서 시어머니랑 신우가 집 앞까지 찾아왔더라고요. 아파트 현관 밖에서 저희 집 호수를 계속 누르는 신우와 시어머니를 저는 1층 로비에 있는 직원들한테 절대 안으로 들이지 말라고 신신당부했죠. 그러자 저한테 계속 전화를 하고 문자를 보내며 아주 우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시간이 좀 지난 후에 저는 1층으로 내려왔고 아파트 현관 밖으로 나가서 두 사람을 만났어요. 아니, 우리 이사 준비 다 했는데 이러면 어쩌자는 거야? 정혁이랑 싸웠으면 정혁이하고 풀어야지. 우리한테 화풀이하는 건 아니지. 그래, 맞아. 이럴 때일수록 이성적으로 대처해야지. 정혁이가 너한테 말 안 하고 일을 진행시켰나 본데 그런 건 좀 넘어가 주면 안 되겠니? 어쨌든 나 이사는 해야 되지 않겠어? 그 이사를 왜 우리 아빠 아파트로 하는데요? 맡겨놨어요? 우리 아빠가 아파트 얘기를 꺼낸 건요, 저랑 준서가 살 집이라고 생각해서예요. 아닐 것 같으세요? 그럼 저희 부모님하고 통화해 보시든가요. 예, 지금 네가 화가 많이 났나 본데 일단 진정을 좀 하자. 당연히 화가 나죠. 대체 뭐 하는 사람들이길래 저를 호구로 보고 제 등에 빨대 꽂고 아파트의 돈에 다 빼먹으려 하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런 다음 저는 일부러 큰 소리로 지나가는 사람 다 들으라고 목이 터져라 외쳤어요. 우리 친정이 농장한다고 별 볼 일 없다며 그렇게 무시하고 여태까지 살 동안 며느리 대접 한 번 안 하고 얘, 너, 쟤 이딴 식으로만 부르더니 이제는 우리 아빠가 돈도 있고 이런 아파트도 있다는 거 알고 나니까 갑자기 호칭이 바뀌었네요. 아가요? 제가 무슨 당신 아가예요. 사람이 가만히 있고 호의를 베푸니까 만만해 보이고 모든 게 다 권리인 줄 알았죠? 그러고 있는데 저만치에서 헐레벌떡 뛰어오는 남편놈이 보이더군요. 저는 그 인간이 도착하자마자 더 큰 소리로 말했어요. 김정혁, 지 부모 입만 입이고 지 누나네 식구 귀한 줄만 알고 정작 자기 아내랑 자식은
지들 식구가 무시하는 그대로 똑같이 무시하면서 지 자식 밤중에 열이 나서 아픈데도 전화는 안 받고 지 조카 무릎 까진 것 엑스레이까지 찍고 장모님 복막염으로 응급실 실려갔다는데 반일하는 사람들 건강하니까 가지 말고 네 누나 생일잔치에서 일이나 하라고 해놓고 누가 누구더러 이기적이라고 해. 이렇게 말하고 보니까 정말 지금까지 너라는 놈하고 산 내가 병신이고 호구다. 너 우리 오빠한테 받아간 1억 당장 내놔. 안 그러면 나 너 고소하고 네 월급 다달이 빼갈 테니까 그런 줄 알아. 그리고 앞으로 네 부모랑 누나한테 호구 노릇 하고 싶으면 네 능력만큼만 해. 왜 남의 집 재산까지 다 털어서 니네 식구한테 주는 건데 남의 돈은 돈도 아니냐? 그러자 지나가는 사람들하고 아파트 경비 직원들까지 나와서 저희를 보며 수근거렸고 남편과 시어머니 그리고 시누이는 사람들 눈초리가 신경 쓰였는지 더 이상 별말하지 않고 꽁무니가 빠져라 지들 집으로 돌아갔어요. 저는 다음날 다시 짐을 싸서 아들과 함께 친정으로 돌아왔어요. 남편은 제가 아파트에도 없고 친정으로 가버린 걸 알고는 그때야 큰일 났다고 생각했는지 친정 근처까지 와서 저를 기다리더라고요. 그러더니 아주 착한 척을 하며 생쇼를 하더군요. 내가 당신 기분을 너무 몰라줬던 것 같아. 당신이 준서 데리고 나가버리니까 집이 집 같지도 않네. 우리 준서 이런 데에서 지내본 적도 없을 텐데 힘들 거 아냐.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당신이 이러면 안 되잖아. 내가 미우면 나만 미워해. 다른 사람들까지 불편하게 하지 말자. 저는 이 인간이 이렇게까지 남한테 잘못을 떠넘기기까지 할 만큼 교활하다는 걸 전에는 미처 몰랐어요. 열이 받은 제가 남편한테 한 소리 하려고 할 때였어요. 그때 갑자기 누가 다다다 뛰어오더니 남편의 무릎팍을 팍 치고는 제 뒤로 숨는 거였어요. 바로 우리 아들이었어요. 아빠, 왜 엄마 괴롭혀? 난 여기 너무 좋은데 왜 그런 식으로 말해? 외삼촌도 외숙모도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도 아빠보다 나 훨씬 예뻐하는데 아빠는 맨날 엄마 힘들게 하고 나한테도 모자란 녀석이라고 했잖아. 아빠 오지 마. 엄마한테 그러지 마. 그 말은 저뿐 아니라 아이를 데리고 산책을 나왔던 오빠까지 다 들어버렸어요. 오빠는 잔뜩 굳어진 얼굴로 당장이라도 한 대 칠 것처럼 남편을 쏘아봤고 남편은 어쩔 줄 모르고 고개를 다른 데로 돌렸죠. 왜? 겁나니? 좀 전처럼 한번 계속 그 잘난 입 나불 대보지 그래? 그래, 사실대로 말할게. 내가 당신 없으니까 불편해. 그러니까 이러지 말고 우리 다시 잘해보자. 응? 잘해볼 게 있긴 해? 그런 거 없잖아. 그리고 너 나 없어도 니네 피부치들만 있으면 되는 인간이야. 네가 지금까지 보여준 게 그거잖아. 오죽하면 준서가 저런 말을 다 하겠어. 어린 제가 뭘 안다고 그런 말을 하겠냐고. 그만큼 너는 아빠 자격이 없다는 뜻이야. 더는 와서 소란 피우지 말고 법정에서나 보자고. 네 얼굴 다시는 보고 싶지 않으니까. 알겠어? 그래도 가지 않고 우리 부모님한테 사정을 설명하겠다며 억지를 부리던 남편은 결국 오빠에게 떠밀리다가 새언니가 신고한 동네 경찰들한테 끌려서 파출소 신세까지 졌네요. 정말 마지막까지 정직하지 못하고 추한 모습만 보인 남편은 법정에서도 저와 이혼 못한다고 소란을 피우다가 쫓겨나기까지 했고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는 저희 부모님한테 제발 저를 설득해달라고 했다가 오히려 엄마한테 한 소리 듣기까지 했어요. 저희도 사돈이 우리 애 마뜩치 않아 하는 건 알고 있었어요. 그래도 잘 살아보려고 애쓰는 딸이 안쓰러워서 저희 나름대로 노력하느라 채소도 보내고 했는데 그것도 타박했다는 건 제가 이제야 알았네요. 왜 미정이가 더 이상 보내지 말라고 했는지 그 진실을 지금에서야 알았어요. 우리 애랑 준서가 대체 뭘 잘못했다고 그렇게까지 무시하셨나요? 그래놓고 이제 와서 우리한테 애를 설득하라고요? 참 무서운 양반들하고 저희가 엮였었네요. 이제 그만 마음에 안 차는 우리 애들 낳아주시고 그쪽 마음에 쏙 들고 돈도 다 갖다 바칠 새며느리 찾으세요. 그걸로 마지막으로 저희와 시댁 그리고 남편과의 대화는 끝이 났어요. 남편은 이혼 소송에서 져서 저한테 위자료와 오빠한테 빌린 돈 그리고 저와 아들에 대한 정신적 피해 보상까지 해줘야 했어요. 게다가 아이가 아빠와는 절대 보고 싶지 않다고 해서 남편은 아이가 원할 때까지 만날 수도 없게 됐죠. 그 후 저는 아빠가 비워두신 그 아파트에
아들과 들어가서 살게 됐어요. 부모님이 저희 생활은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지만 저는 부모님께 기대기만 할 생각은 없었어요. 그래서 다니던 회사도 더 열심히 다녀서 승진도 했고 위자료를 받은 돈도 이리저리 쪼개서 투자도 하고 적금도 들었죠.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아이는 학교에 들어갔고 저도 지금 회사 생활 잘하며 아이 돌보고 그렇게 살고 있답니다. 아이는 남편과 이혼한 후 오히려 더 자신감도 붙고 자존감도 올라가 훨씬 밝아졌어요. 그런 걸 보니 제가 미련하게 참고 산 게 후회되고 아이한테도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이제는 돈 뜯길 시댁도 없어서 여유가 생겨서 제 취미 생활도 하고 아이하고 자주 여행도 다닌답니다. 물론 부모님도 자주 찾아뵙고 있고요. 부모님도 오빠 식구도 우리 아이를 너무 예뻐해줘서 아이가 외갓집 가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저는 이만큼 아이가 아빠를 찾지 않고 사는 것만도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매일 감사히 살아가려고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들어주신 모든 분들 행복하시고 늘 건강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